안녕하세요. 실전투자연구원의 주식 캡틴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이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왔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떠한 뉴스가 나왔는지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아시겠지만 이게 계속 나오고 있는 뉴스죠. 한미 해외 원전 공동 진출하기로 했다. 이 국내 원전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왜 줄 수 있느냐? 미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왜 한국과 미국은 원전 공동 진출, 이 동맹을 맺었나? 전 세계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같이 움직이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원래는 미국은 캐나다와 함께 움직이려고 했었는데 캐나다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모자란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서 한국을 끼므로써 한미캐 3자 동맹을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보면은 이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발표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탄소 문제를 해결하는 전 세계의 움직임에 발맞춰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 미국의 계산도 있을 거고 한국의 계산도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경련만 하더라도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의 애로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원자를 무조건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차피 사람은 필요하면 기술을 개발한다고 이 원자력 이쪽에서 폐원전 이쪽에 이제 문제점들이 많잖아요. 분명히 필요하면 기술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원자력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리스크가 큰 상황은 어느 순간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미래 에너지로 원자력은 나쁜 상황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한국이 가스뿐만 아니라 수소 시장도 지금 독점할까라는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수소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떠오르는 대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두산이다. 1픽은 무조건 두산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산이 1등으로 두산 퓨얼셀이라는 기업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전체적으로 사활을 걸고 수소 비즈니스를 기업의 1등 가치로 놓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대기업이 뭐 인프라코어 같은 것도 팔고 뭐 두산 타워 같은 것도 팔고 수소에 몰빵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인력들이 이 수소 쪽에 몰리게 된다면 나라가 게다가 밀어주기까지 한다면 대기업이 이렇게 필사적으로 움직이는데 저는 모든 하나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소 경제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어요.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한국의 두산의 점유율 현재 지금 해놓은 이 상황 있잖아요. 이거는 나중으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먹는 파이가 커질 수밖에 없다. 요건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해상풍력 쪽에도 두산이 큰 손 중에 하나죠. 효성과 함께해서 지금 터빈 교체 물량이 쏟아지는 상황에 단기적으로 매출의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요거를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산은 하는 게 참 많아요. 이번에 폐 배터리 재생 요 관련해가지고 또 뭐 상용화를 한 건 아니지만 실험에서 성공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폐배터리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두산중공업에서 이 폐배터리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이 리사이클링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하죠. 앞으로 리튬 같은 원재료의 가격은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도심형 강산이다 해갖고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죠. 근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이 기술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로열티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직접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매출이 지금 당장은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올라가지 않을까. 폐배터리 관련 특허는 미래에 분명 효자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리포트를 조금 더 들어가면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두산중공업은 지금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죠. 물론 조금 이전에 안 좋은 행보를 보여줬던 것들 때문에 고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 고비를 어느 정도 넘기고 안 좋은 재무 구조를 차근차근 바꿔나가려는 움직임으로 아직 완전히 이게 바뀐 건 아닙니다. 재무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점은 분명히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이 국내 발전 기자재 대장주이면서요.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풍력, 수소, 뭐 차세대 가스터빈, 소형 원전 등등 다양한 부분 하고 있는데 소형 원전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다른 부분들도 차근차근 어차피 매년 10% 이상 성장하는 시장이에요. 모든 섹터가. 원전이 뭐 한 1년에 20, 30, 막 40, 50 이렇게 성장하다가 잠깐 주춤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성장 막 하고 해주면은 두산중공업의 가치는 결국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두산중공업은 진짜 참 다양한데 다재다능하고 다양한데 기술적인 부분에도 분명히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거 미래적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시선을 우리 쪽으로 긍정적으로 이제 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저는 이 두산중공업에서 이런 행보로 저부터 이제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좀 더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신사업의 입지 및 위상 보면 풍력 같은 경우에는 국내 해상풍력 1위예요. 그리고 제작된 해상풍력 터빈을 전량 납품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5년에는 이 8메가와트 부유식 모델 출시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수소 가스터빈까지도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지금 뉴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부분으로 그룹의 가장 메인 사업으로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2050년까지는 전 세계 15%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해요. 전 세계 이제 전력 시장에 15%다 하면 작다 보이는데 절대 작은 거 아닙니다. 뭐 석유나 이런 것들 다 생각을 해보더라도 석유 시장에 뭐 수소를 지금 뭐 비할 건 아니지만 나중에 뭐 그 정도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자동차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자동차들의 수소가 들어간다 생각해보세요. 길 하나 갈 때마다 충전소가 있고 그냥 주유소가 수소 충전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돈을 벌겠습니까? 못 벌겠습니까? 그리고 이 수소 대장은 이 두산 퓨얼셀, 두산중공업 및 두산그룹이고 말이에요. 그리고 뭐 순차 입점망, 두산 밥캣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게 가고 있고 다만 이제 석탄 화력 쪽의 매출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 계속 올라가니까 이 회사는 앞으로 성장을 하면 했지 우하향할 기업은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차트를 안 보고 넘어갈 순 없겠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가 요때였어요. 요때. 이때 제가 이거 지금 바라볼 가치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요때도 그렇고 요때도 그렇고 요때도 그렇고 요때도 그렇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결국 올라가고 있죠. 제 말을 들으셔서 이거 사셨으면 먹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들으려면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제가 1시에서 2시 사이에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라이브 들어오신 분들은 요거 먹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못 들어오셨기 때문에 아쉽다 하면서 바라보셨을 텐데 앞으로 이런 거 먹으려면 제 방송 봐주시면 되겠죠. 1시에서 2시 사이에. 그리고 이런 거 제외하고도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연봉을 바라보면은 추세 이제 막 타기 시작했다. 월봉은 약간 눌릴 수 있긴 한데 이전 뭐 패턴을 바라보면 올라가는 모습만 확인한다면 그렇게 나쁠 거 없는데 눌리면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겠다. 주봉 바라봤을 때 이전 고점 라인 다 뚫어줬죠. 그리고 다음 주 곧 있으면 주봉 새로 생길 텐데 뭐 떨어지는 것만 아니라면 그냥 지켜봐도 나쁘지 않다. 딱 그거 보면 고점 부근 딱 위쪽에서 끝난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 속이라면 두산중공업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볼 가치가 있죠. 추세 꺾이기 전까지는 홀딩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다? 실시간으로 계속 보면서 꺾이나 안 꺾이나 요것만 지켜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잊지 말아셔야 될 거, 이런 거 먹으려면 1시, 2시에 제 영상 봐주셔야 된다는 거겠죠. 라이브 합니다. 라이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끝마치도록 하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 더 좋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실전투자연구원의 주식캡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